현재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앞으로 99%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99%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들이 있는가요?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높고 좀 미국 기반의 코인이고 좀 ETF가 뚫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반기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먼저 작가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비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구독자님들께는 비트코인은 50%는 무조건 가져가셔라. 나머지 30%는 이더리움을 가져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코인들을 알트코인,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섞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딱 정량화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생각보다 리플의 이야기가 없네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XRP에 대해 좀 강한 확신이 있다 보니, 사실 저는 XRP가 가장 비중이 많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뭐 솔라나, 에이다, 뭐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밈코인도 몇 가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플랫폼 코인이라든지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이런 대장급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코인을 좀 분산화해뒀고, 비중이 가장 큰 건 XRP와 스텔라 루멘,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시장을 컨트롤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은 무엇보다 당연히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판 자체를 그 유대계 금융 세력들,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하죠. 뭐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저는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롱물량, 숏물량 이렇게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억 달러 청산되고 이런 것들도 그들이 개미털기와 공부하지 않은 자들을 떨쳐낸 이후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시장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이클과 그런 주기가 맞아떨어지는데, 사실상 비트가 오르고 나서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 시즌이 오는 건 그들의 탐욕에 배팅하는 개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하고 돈 벌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올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 또 미들캡, 스몰캡,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이유가 이 공부하지 않은 자들을 미디어를 동반을 통해 들어오게끔, 막 업비트 갑자기 막 어떻게 깔아야 되냐, 뭐 K뱅크 연동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코린이도 아니었던 그런 관심 없었던 분들이 들어오게끔 가격을 막 펌핑시키면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완전히 또 시장에 대한 붕괴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비트코인이 또 이번 시즌에도 오르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은 또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월가의 배팅에 도전을 하는 거다 보니 그때 불장이 왔을 때는 좀 탐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천천히 분할 익절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앞으로 99%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99%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들이 있는가요? 뭐 사실 이 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런 말을 했었고, 뭐 우리나라의 안유아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뭐 크립토 버블 시대 이후에 정말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 생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높고 좀 미국 기반의 코인이고 좀 ETF가 뚫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섹터가 뭐 스마트 컨트랙 섹터가 있고, 뭐 디핀 섹터가 또 있고, 저장소 섹터, 또 이제 프라이버시 섹터, 뭐 이런 식으로 결제 영역 섹터 막 나뉘는데, 그런 영역들에서 정말 가장 상단에 있는 코인들을 좀 골라서 그런 펀더멘탈 공부하셔가지고 좀 병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한두 개 코인보다도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좀 그런 영역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그 알트코인 투자 시에 펀더멘탈, 내재 가치, 미래 비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코린이 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부해야 되죠? 뭐 사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봐야 될지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좀 시가총액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관의 채택과 그만큼 기관의 투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월가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ETF가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먼저 좀 보시고, 또 유명한 코인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코인들이 이제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재단들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 재단 홈페이지, 뭐 최근에 리플사가 어디 회사랑 뭐 손을 잡았다더라, 뭐 이런 어떤 팩트 기반의 그들의 말보다는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천천히 좀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뭐 XRP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 같은 새로운 뭐 트렌드들이라고 하죠. 이런 쪽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장에? 앞으로 정말 뭐 시장 자체에 대한 완전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RWA를 채택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코인으로 사거나 뭐 주식이나 채권을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이미 사실 열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 조각 투자라고도 하죠. 점점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것도 코인 세계와 함께 융합되면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리고 또 결제도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RWA 시대에 맞게 어떤 플랫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또 이런 국경 간 결제 시장도 매우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구나, 뭐 XRP의 비전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같이 맞물리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그 김문희 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들이 되게 요새 그 시장을 좌우로 흔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하반기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코인 하나에 대한 펀더멘탈에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현물 ETF가 뚫린 시장이고 월가에 대한 어떤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 나스닥의 움직임, 뭐 러셀 2000의 움직임과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연준의 금리 동결 스탠스와 뭔가 좀 파월 의장이 뭔가 금리 인하를 점점 미루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거시적인 어떤 모멘텀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QE 양적 완화 스탠스가 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통과된 BBB 법안, 이제 감세 법안이라고 해서 5조 달러 부채를 증액하는 법안도 이미 통과가 됐고, 또 최근에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그 금융 세력들의 레버리지 완화 비율을 낮춰주는, 그렇다 보면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이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거시적 환경이 조성될 텐데, 그것 또한 한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는 완전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트리키의 이스탄불에서 3차 회담이 끝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는 뭔가 좀 휴전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휴전 협상이 되면서 이게 또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긍정적인 훈풍을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상반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워딩도 점점 이제 협상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죠. 뭐 최근에 일본이나 유럽 연합도 뭐 15%로 타결을 했다. 뭐 한국도 이제 15%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M2 통화량 자체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QE가 기다려지는 시기가 점점 도래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이 매크로 경제 이슈에 대한 훈풍이 불 수 있는 이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것과 함께 매우 좀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여러모로 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도권 그리고 국가 기관 기업들 참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비중도 되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설 자리가 좀 좁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관들의 움직임과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대형 회사 VC들의 움직임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기관들이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서 이 사이클 투자에 우리가 조금 더 몸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올라왔지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은 너무나 많이 좀 아래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퀀텀 점프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뭐 나스닥 상장사에서 이미 80만 개 이상을 모았고 MSTR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에서는 벌써 한 63만 개 정도를 모아갔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요즘에 또 이더리움도 엄청 모아가더라고요.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XR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기관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등등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대한 그 공급량 자체가 7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찍었죠. 그만큼 장외 거래에서 매집한 것도 모자라서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소에도 긁어 모아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이게 가격 반영으로 오면서 큰 버블의 시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우 긍정적으로 또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다. 라고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경계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사실 네. 이 코인 시장이 리스크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아무래도 워낙 잘 돼 있고 너무 대중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 유튜브 보면은 항상 그 전화번호를 밑에 딱 남겨가지고 여기로 연락하면은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수익을 한 달에 10% 20%씩 내주겠다. 정말 이런 유튜버분들 사기꾼들이 사실 너무 판치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웬만하면 선물 투자보다는 현물 투자로 중장기적인 사이클 비전을 보시는 그런 미래 전략 투자로 좀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지금 3부를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말들이 좀 있으면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진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허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돈 세탁 지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산 클래스를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국가와 기관, 심지어 미국의 주정부 단위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스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코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좀 이런 시대적 방향성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깨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도 너무나 쏟아지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재테크 수단뿐만 아니라 정말 큰 기회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서 좀 학습을 꼭 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